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즈파파 목사입니다. 오늘 목회자를 위한 IT 꿀팁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역자분들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사역이 바로 또 설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과 또 준비하는 방법들은 다 다르겠지만 또 여기서 설교 자료를 모으는 것과 그것을 좀 손쉽게 또 자료를 정리하는 것들, 이것들을 좀 익히면 설교 준비하는데 또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효과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번 그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앞에 다 건너뛰고 그냥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독서 노트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책을 읽으실 때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냥 책꽂이에 꽂아 놓고 머릿속에 있는 거고 설교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워딩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각주를 단다든지 주석을 단다든지 아니면 또 그와 관련돼서 이야기들을 인용한다든지 할 때마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때 독서 노트를 기록해 놓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페이지에 여기는 좋은 구절이었기 때문에 키워드를 동그라미 치고 밑줄을 걷다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기록을 해 놔야 되는데, 이 기록을 저는 어디다 하냐면 싱크와이즈에다가 합니다. 싱크와이즈에다 하는 건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독서 노트, 성막, 책 제목, 성막, 저자에 대한 내용, 출판사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싱크와이즈로 정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목차입니다. 목차를 이 하이라키 구조에 맞게 이제 적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하고요. 본계적 노트라 그러는데, 이제 3P 바인더 쓰시는 분들이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적어 놓는 내용들을 저는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페이지를 적어 놓습니다. 이게 어느 책에 몇 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인지를 적어 놓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기록을 해 둡니다. 요즘엔 좀 바뀌어서 예전에 써놨던 건데, 요즘에는 요 본계적이라는 것들을 옮겨서 어떻게 하냐면 요 페이지를 아예 이 구조 안으로 갖다 붙여요. 이 원래 목차 안에다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모르는데 이 목차 안에 이 가지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만약에 성막들 중에 해달의 가죽과 신발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서 노트 사용하는 방법은 매번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예전에 제가 성막에 관련된 이거를 독서 노트를 정리해 놨어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꺼내 쓰기 좋게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에버노트로 가면 좋습니다. 여기 에버노트 싱크와이즈 2020 프로 버전에서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기능이 새로 추가됐는데, 에버노트에 추가할 파일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해당 사항을 누른 다음에 저장될 노트북을 이렇게 어디죠? 저는 이제 독서 노트 이렇게 됩니다. 독서 노트로 해놓고 확인을 누르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요, 제가 독서 노트를 이제 다른 곳에서 정리하다가 싱크와이즈하고 에버노트를 지금 이제 옮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여기에 보시면 이 성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성막이라는 파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이미지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 아까 여기 보이시죠? 여기 파일입니다. 어떤 파일이냐면 싱크와이즈 맵 파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텍스트 파일들이 쭉 정리되어 있어요. 요 모양은 좀 익숙치는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요거는 탭키로 한 번, 탭키로 두 번, 요걸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건데, 요거는 싱크와이즈 다중가지를 쓰시는 분들이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텍스트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검색하기 쉽게 여기다가 해시태그를 달아놓는 거죠. 태그죠, 태그. 도서, 독서, 독서노트, 독서메모, 마인드맵, 싱크와이즈로 만들었다. 책,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성막, 생명의 말씀사, 책이다. 디한이라는 쓴 책이다. 요렇게 이제 태그로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여기 있는 내용 어떤 거라도 검색을 하면 여기 내용이 걸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독서 노트 작업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요. 에버노트 전환까지 했죠. 두 번째 방법은 뉴스를 스크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책도 읽지만 또 그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기 위해서 신문도 보는데, 요즘에 이제 그 종이 신문보다는 인터넷 뉴스 기사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집하는 방법이 바로 에버노트로 이제 웹 클리퍼라는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좀 수집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국민일보 기사예요. 국민일보 기사 중에 제가 뭐 오늘 기사 보면 트럼프 부부 코로나 확진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한번 띄워보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제주, 그 다음에 집값, 이런 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뉴스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이제 제가 뉴스를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스크랩하는 거예요. 스크랩하는 기능을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클립 투 에버노트, 클립을 어디로 하냐면 에버노트로 보내겠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크롬에서 저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웨일이기 때문에 크롬과 좀 다른데, 크롬 확장 앱 관리자나 저는 웨일이니까 호환 스토어, 크롬과 호환하는 스토어에서 이제 에버노트를 검색하시면 여기에 에버노트 웹 클리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인터넷 익스플로어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맥 쓰시는 분들은 사파리에도 제가 있던 걸로 예전에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근데 이제 요 크롬에서, 윈도우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에버노트 웹 클리퍼를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설치해 놨으니까 여기 삭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설치를 누르시면 거기에 뭐가 뜨냐면 이 코끼리 모양이 뜨게 될 겁니다. 여기서 세팅이 먼저 필요합니다. 눌러보시면 요 맨 밑에 설정이라고 있어요. 설정을 눌러보시면 이 저장되는 이 스크랩이 어느 노트로 들어가면 좋겠는가를 설정하는 거예요. 저는 땡땡 스크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버노트에 여기죠. 저는 땡땡 스크랩, 여기로 들어가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태그를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 예화로 그 스크랩하는 모든 내용들은 뭐 예화, 설교 예화라는 태그가 걸리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사용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용 방법이냐면 스크랩을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가, 뭐 전체 기사, 전체 페이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사 부분만 할 것인가, 아니면 간소화 할 것인가. 저는 우선은 간소화 기사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모양이 기사입니다. 기사 부분 이렇게 스크랩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소화는 이렇게 됩니다. 텍스트하고 이미지만 심플하게. 저는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요. 뭐 전체 페이지를 하겠다. 여기 지금 색깔 보이시죠? 전체 페이지 색깔. 그 다음에 북마크 이런 형태로 하겠다. 그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간소화된 기능을 사용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도 다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명확한 이렇게 그 기사 내용만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제 표시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기능. 그냥 왼쪽 버튼을 잡고 쭉 끌어당겼다가 끝나는 데서 놓으면 여기가 하이라이트 기능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스크랩 했을 때, 아, 내가 여기를 좀 주의 깊게 봤었구나 라고 좀 생각하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놓은 상태까지만 되면 스크랩은 이제 설정이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기사를 좀 더 해볼게요. 제가 뭐 되게 지금 많이 뜨고 있죠. 이렇게 지금 많이 떴습니다. 제가 그 얼마나 빠르게 스크랩 할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스크랩을 하면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복붙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에버노트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 띄워 놓으시고 코끼리 스크랩, 코끼리 스크랩, 코끼리 스크랩, 코끼리 스크랩, 코끼리 스크랩. 네, 이거 잘못 눌렀네요. 코끼리 스크랩, 코끼리 스크랩.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몇 개 기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기사 끝났습니다. 스크랩이 끝난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에버노트를 사용하는 그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스크랩이라는 폴더에 가서요. 여기 땡땡 스크랩 노트북이죠. 그리고 동기화를 해보겠습니다. 동기화를 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스크랩했던, 제가 스크랩했던 기사들 8개를 했네요. 여기 밑에 보시면 8개. 제가 이제 노트가 12,734개인데 그 중에 8개가 지금 스크랩한 요 노트북 안에 있는 겁니다. 요 스크랩이라는 위치에 태그가 설교 예화, 예화 이렇게 이제 태그가 됐다는 거예요. 요걸 한번 볼게요. 어떻게 떴는지. 아까 간소화된 모양으로 떴죠. 텍스트하고. 네, 그렇죠. 그 다음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제 설교를 그 신문 기사를 스크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만 해놔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검색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 노부부나 뭐 당근마켓 요걸로 제목 헤드라인 제목으로도 검색이 되고 요 내용으로도 검색이 되지만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태그를 다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럴 경우에는 태그를 여기다 이렇게 추가하셔도 되는데 저는 다중 태그를 쓰기 때문에 Ctrl Alt T를 누르면 태그를 넣을 수 있는 이제 창이 뜹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당근마켓, 그 다음에 노부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감동, 훈훈, 뭐 이런 이제 뭐 미담 이렇게 되겠죠. 미담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여기에 다 저장이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해요. 보통 요 트럼프 지금도 읽어보면 뭐 코로나 확진이고 감염, 여기 이제 트럼프 후보 감염, 요게 다 이제 같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코로나 관련된 거. 그럼 다시 Ctrl Alt T를 누르고 태그를 요 두 개의 기사에다가 코로나라고 써줍니다. 코로나19.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코비드. 뭐 이렇게 이제 써놓으면 요 기사들 안에는 이 코로나 요 두 개, 트럼프 부부 감염 걱정에는 지금 태그가 똑같아졌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미국 트럼프 까지만 정리를 해 놓으면 나중에 검색하기 매우 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해 봅니다. 그리고 한번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게 키워드, 태그로 저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꺼내 쓰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제가 잠깐만요.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설교 준비하시다가 오늘의 주제가 만약에 고난이다 라고 하면 태그로 고난을 검색하시면 이 고난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뜨거든요. 그렇죠? 기도 편지 제가 이메일링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예요.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몰고 가며 기도는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들을 몰아낸다.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이메일로 받은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게 좋다, 이 내용이 좋다 하면서 스크랩하면서 고난, 고통이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스크랩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지난번 설교에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업 스트레스, 이혼, 하나님의 나라. 여기 이것도 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보면 요거는 독서 메모네요.
그러니까 최낙재 목사님이 성약 출판사에서 책을 내셨을 때 고난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태그로, 여기 보시면 쭉 보이죠? 이런 태그로 정리해 놨던 게 그 고난으로 이제 걸리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책 중에 고난과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기능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스크랩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스크랩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스크랩 하는 이유는 꺼내 쓰기 위해서인데, 꺼내 쓰기 위해서는 이 해시태그, 그러니까 이제 에버노트에서는 해시태그라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개념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건데 태그를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제목을 일관성 있게 이게 중요합니다. 제목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 아까 보시면 독서 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정리하냐면 제목이 다 그 일관적이죠. 독서 노트, 그 다음에 하이픈,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책 제목별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 독서 태그가 다 걸려 있어요. 그리고 노트북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위치가 독서 노트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트북 폴더라고 하는 곳과 그 다음에 제목에 일관성 있는 제목, 그리고 태그를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나중에 어디서든지 꺼내 쓰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대리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대리사회, 이 책은 대리기사를 하고 있는 분인데 전직 대학 시간 강사 분이십니다. 그분이 썼는데 이분에 대한 그 내용을 독서노트라는 것으로 정리도 하지만 또 뭐 있습니까? 대리운전, 그 다음에 여기 길게 보시면 플랫폼 노동자, 요즘에 플랫폼 노동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노동자들을 관련된 내용들을 설교해야 된다,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요것들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기능이 바로 요거다. 태그, 그리고 제목,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에버노트는 그 안에 내용까지도 같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저는 성경 구절을 모읍니다. 성경 구절을 모으는데, 성경 구절을 모을 때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합니다. 에버노트, 싱크와이즈. 제가 한번 성경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성경 구절. 여기 앞에다 제가 이렇게 쓰는 태그, 이렇게 쓰는 건 요거는 명령어예요. 검색 명령어. 태그 성경 구절이라고 되어 있는 걸 다 불러달라, 이렇게 이제 명령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 구절 위치에 있는 것들, 여기 이게 지금 보시면 노트북인데 성경 구절 노트북에 있거나 장래 앱 노트북에 있거나 아니면 에버노트 노트북에 있거나 어느 노트북에 있든지 태그로 성경 구절이 되어 있는 거는 모두 다 불러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목별로 한번 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 감사, 게으름, 격려 하나 눌러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결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2012년부터 수집을 했네요. 그럼 벌써 8년 전부터 결혼에 관련돼서 이렇게 수집을 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1차적으로는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요거는 격려로 갔으면 좋겠다, 결혼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나눈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주제별로 나누는 책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책으로 남겨놓지 않고 저는 이렇게 다 적어 넣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터넷을 스크랩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스크랩했던 기능이 있는데, 저는 이 술 권하는 사회 같은 거는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곳에서 여기 보시면 만든 날짜가 2019년 6월 20일 날 이 내용을 스크랩했네요. 그리고 태그를 달아놨습니다. 음주, 술, 성경 구절, 성구,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스크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쓰는 수고가 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큐티 책인데요. 원바디 1호로
언제 1호로입니까? 2013년 1호로에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관련된 성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옮겨 적어 놓은 거죠. 동성애 관련 성경 구절. 그러면 나중에 동성애 관련돼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제가 잘못 썼네요. 만약에 동성애 관련돼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입니다. 뭐 퀴어 축제, 동성애, 그 다음에 이렇게 해 놓은 해시태그의 내용들이 다 검색이 되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설교를 하려면, 이 강의를 하려면 이 파일들을 쭉 열어보면서 자료들을 이제 내가 발췌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동성애 네, 됐죠. 권한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닫겠습니다. 있죠? 그래서 에버노트로 우선은 그 저장을 한다. 그리고 성경 구조를 싱크와이즈로도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조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성경 구절이라고 하면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나눠져 있어요. 이게 하나의 노트인데 노트의 구원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눈에 볼 수는 없어요. 조감할 수는 없어요. 검색은 좋지만 그 조감할 수 있게 만든 게 싱크와이즈인데, 제가 싱크와이즈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거를 좀 보시기 쉽게 제가 기역부터 히읗까지, 그리고 히읗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있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만약 기역을 예를 들면 이렇게 누구에게 가까이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이것도 책 보고 좀 같이 정리한 거예요. 뭐 이건 표절이 아니겠죠. 그래서 도움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책을 볼 때마다 아니면 자료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정리를 해 놓고 이것도 아까 멘치로 에버노트로 보내놨습니다. 이렇게 마치 논문 자료 검색하듯이 검색할 수 있도록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좀 알아봤어요. 독서노트, 뉴스 스크랩, 성경 구절, 뭐 이렇게 알아봤는데, 오늘 세 가지로 좀 이야기를 정리하면 어떻게 드릴 수 있냐면, 우선 저는 첫 번째로 싱크와이즈나 또 에버노트 프로그램, 이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해서 설교 자료를 모은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독서노트, 뉴스 스크랩, 성경 구절, 뭐 또 다른 분의 설교를 듣는다든지 인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책을 읽을 때마다 틈틈이 이제 스크랩 해두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들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뭐 스크랩, 요 행위 자체는 사실 뭐 그냥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태그를 넣고 제목을 일관성 있게 넣고 독서 노트를 넣고 성경 구절을 넣는다는 건, 이건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애씀과 수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고 나중에 검색하기 쉽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요것까지 해 놓으면 인풋만 가능한 게 아니라 아웃풋까지 잘 사용하실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설교 자료를 모으실 때 오늘 배우신 내용 뭐 전부는 아니어도 한두 가지 정도, 또 한 가지 정도만 사용해 보셔서 또 좋은 또 활용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